자, 매주 보고 있는 KB 부동산 통계 평택, 화성, 안성 주간 자료 분석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 파트마다 이렇게 좀 뭔가를 해봤습니다. 예. 자, 우리 매주 보는 자료 중에, 우리 보는 자료 중에, 요 자료. 여기 이제 안성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성시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안성시. 예. 이 안성시가 매매 가격 상승률이 금주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1.24%. 예, 저번 주 대비 순위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안성시 쪽하고 화성시 쪽이 매매 가격 상승률 순위에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요인이라든가 뭐 주택을 뭐 지금 사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든가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랑은 안 맞는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택은 안 올라왔지만 평택도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거래량이 없으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거래량도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 이게 지금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하락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당분간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게 올라가는 게 어찌됐든 끝없이 올라가진 않을 건데 어느 일정 부분이 미니멈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준점을 둬야 되는 거는 뭐 바로 위에가 이제 동탄이니까 동탄 쪽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평택은 아직도 동탄에 비하면 심지어는 동탄에 이제 거기 우포한 이런 아파트들 거기 하나 팔면은 고덕 아파트 잘하면 두 채도 사거든요. 예,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매력 있다 평택. 예,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상승률 어마무지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수요라고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투자자들이 먼저 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실수요자들이 그걸 받쳐줘야 됩니다. 투자자 계속 투자자만 들어갈 수는 없고 중간에 분명히 이거를 실수요자들이 받쳐줘야 되는 시장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돼요. 기존 안성시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거기에 뭔가 눈으로 보이는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창출이 돼야 창출이 돼야 지금 올라가 있는 걸 다 받쳐줄 수 있는 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거를 과연 받쳐줄 건가를 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투자하실 분들은 안성에 가셔가지고 미리 선점해 놓는 방법도 있겠죠. 토지가 됐건 아니면 주택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안중도 마찬가지지만 안성도 그렇고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택보다는 토지를 매입해 놓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주택은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뭔가 고덕 신도시 마냥 또 지제 역세권 마냥 새 아파트들이 생기면 기존 아파트 값도 올라가지만 새 아파트 값보다는 덜 오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변에 넓은 땅을 사놓는 게 그리고 그 땅이 뭐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있다면 정말 괜찮은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요거는 이제 전세가 상승률입니다. 역시나 여기도 안성 지금 안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세가 1.05%. 안성 대단하죠? 지금 매주 언급되고 있거든요. 전년 말 대비 안성시가 올라간 것도 17.93%. 뭐 이 정도면은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잠 못 자죠. 이 정도면 자고 일어나면 전세값 올라가는 시기인 거예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성도 만약에 안성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 안성에 직장도 있고 난 안성이 터전이다 라면은 전월세 살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를 사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성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그런 실수요자분들이 안성도 조정 대상 지역인데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삼에 있어서 지금 뭐 대출 안 나오죠, 뭐 취득세 중과되죠. 물론 무주택이라면 그런 거는 피해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라도 지금 뭐 내가 50% 대출 받고 60% 대출 받았다면 향후에 이런 대출 규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겠지만 대출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풀린다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추가로 뭔가 이렇게 자금을 더 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전세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전세를 담보로 추가로 자금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월세는 뭐 더더욱 그렇고요. 월세 내는 비용과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이자 내는 비용을 잘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자, 요거는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보는 거잖아요. 저번 주가 이제 8월 23일 자료고 요번이 이제 8월 30일 자료인데 평택, 안성, 화성 지금 세 개의 도시가 전부 올랐습니다. 안성이 1.24%, 평택이 1.02%. 지금 다시 0%대에서 1%대로 상승률이 반전했어요. 화성시도 그렇고요. 이게 뭐 영끌, 뭐 패닉 바잉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하시는데 집이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물론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채를 사가지고 시세 차익 보는 뭐 갭 투자자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지금 집을 사고 계시고 이런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시는 분들은 실수요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전세를 사셨던 분들이 실제로 집을 매수하고 있는 게 보인다. 평택도 제가 이제 평택 시장을 주로 보니까 평택도 소사벌에 있는 전세 가격이 뭐 4억 언저리까지 올라가니까 집을 사더라. 그러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더라.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따가 또 보겠지만 들어오는 인구 수요자분들이 그분들이 계셨던 지역에서 있는 거를 처분하고 평택에 집을 살 때는 어딜 살지도 봐야겠죠. 자, 요거는 전세 가격 증감률입니다. 전세 가격 증감률 같은 경우에도 올랐어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가격 증감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세가가. 물론 매주 단위로 나오는 거라 주간 단위로 봐야겠지만 이게 제가 예상했던 내년 계약갱신이 끝나는 그 무렵에는 이 숫자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싸게 살고 계신 분들은 이게 그러실 거예요.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세를 갱신이 이제 계약갱신으로 해가지고 살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것도 사실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는 이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전세, 월세 다 살아보고 지금은 이제 자가에 살고 있지만 신혼 초 때는 임대에서 시작했거든요. LH 임대에서 시작했는데 전 다 살아봤어요. LH 임대, 뭐 전세, 월세 다 살아봤지만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 이거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지수.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는 심리 지수를 보는 거거든요. 심리. 평택의 심리, 안성, 화성의 심리인데 평택이 요 세 개의 시, 물론 중간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이건 편집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119.7, 안성은 126.1, 화성은 137.9. 세 개의 시가 전부 나란히 올라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심리가 사야겠다라는 거죠. 평택뿐만 아니라 안성, 화성 뭐 다 이 세 개의 시, 우리 세 개의 시를 보는 거는 밑에 이제 충남, 천안은 빼고 또 안중 옆에 이제 당진 빼고 그냥 요렇게만 보는 겁니다. 동탄하고 여기 이제 안성하고 평택하고 요렇게만 보는 거라서 나중에 뭐 이거를 더 필요하면 늘리겠지만 현재는 요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리 자체가 아직도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있다. 이 심리를 정부에서 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리도 뭐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건 사실 미친 정책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정책.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일반 경기는 어떻게 될 건가? 금리가 자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를 살려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려고 금리를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포커스가 부동산에 맞춰가지고 금리 정책을 짠다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계부채가 1800조여도 기업부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성 혼자 지고 있는 부채 규모, 우리나라 그 10대 그룹 부채 규모를 따져봤을 때도 기업부채하고 가계부채는 뭐 게임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계부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상 그 명목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가게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지렛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실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DSR이라는 걸 적용해서 사실상 토지랑 상가까지 전부 지금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할 때는 뭐 대출이 70% 신용 좋으면 80%까지도 나오고 이랬던 건데 그마저도 전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적인 것까지 전부 규제를 하려고 한다. DSR. 이게 규제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더 쏠릴 거다. 똘똘한 집으로 더 쏠릴 겁니다. 어차피 안 된다면 이거라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게 아파트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심이고요. 이게 안 되니까 외곽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뭐 이게 빌라라고 할게요. 빌. 그리고 요게 안 되면은 오피스텔까지 가는 거예요. 5. 요게 안 되면은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요렇게 봤을 때 다시 규제가 요거 막혀 있으면 여길로, 여기 막혀 있으면 여길로, 여기 이렇게 가다가 다시 규제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갈 거다. 원점으로 이 가운데로 다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점점점 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증상이 뚜렷해질 거다. 돈이 옆으로 퍼질 수 없으니까. 물론 여기에 뭐 빌라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토지, 토지, 상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안 된다면 뭐 다시 더 아파트 값이 뭐 서울의 일부 특정 단지들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평택만 놓고 본다고 해도 평택에서도 1입지가 더 1입지의 그 확실한 자리를 매김할 것 같고, 왜냐면은 비슷한 돈을 줄 거라면 확실한 데다가 안전한 데다가 하려고 하는 그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주택이나 지역이 조금 많이 이렇게 갈릴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전세 가격 지수도 지금 다 올라갔어요. 뭐 0점 단위도 해가지고 뭐 1% 이상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투기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전세로 뭐 투기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집을 살아야 되니까 전세를 두 채 놓고서 뭐 세 받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라는 거는 정말로 1대1 비율인데 이 전세가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적인 것들이 나와요. 전세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년에 이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거기에 전세 금액에 대한 간주 소득을 때려버려서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올려서 받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 반전세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 제도가 사실상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물론 정책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시점 그리고 뭐 내년까지만 보더라도 내년에는 크게 정책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내년에 뭐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고 아니면 뭐 넘겨받던 뭘 하든 간에 당장 취임하자마자 뭘 하기는 어려워요. 뭐 구성도 새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내년까지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전세를 살고 있는 거는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전세 제도 자체가 반전세화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매매가가 요만큼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전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밀어 올리는 힘이 점점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전세가 반전세화 된다면 오로지 대출로서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전세 끼고 이런 게 아니고 대출로 이 집을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점점 흐름이 전세가 없어지면 그래서 물론 전세는 안 없어지겠지만 그런 걸로만 놓고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 가격 지수, 사람들이 지금 뭐 올해 5월 10일부터 봤을 때 계속 전세는 뭐 계속 더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료 하나 더 추가했어요. 매수자, 매도자 동향이라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KB 자료인데, 매도자가 맞냐, 매수자가 맞냐, 매수 지수, 우위 지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도 걸 보는 겁니다. 지역별로가 아니라. 경기도에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 비율이 뭐 좀 차이가 나죠. 요번 달 8월 30일, 요번 달이 아니라 저번 달이죠. 이게 흐름이 좀 늦으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매도자가 12, 그리고 매수자가 31이면 매수자가 지금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나오는 거고요. 매수 우위로 했을 때 119.1로 아무래도 이제 매수 우위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집이 하나를 내놓으면 그거를 못해도 2명 이상이 원한다라는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굉장한 거죠. 지금 요게 이제 매도가 많음으로 가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라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뭐 똑같다. 1대1이다. 12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매주 이제 부동산 참치 채널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지만 개인이 직접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매주 이거를 체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잖아요. 이거 수치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어느 정도 충격이 올 것 같다. 충격에 대비를 하자. 뭐 그때 부채를 좀 늘려놨다면 좀 줄여야 되고, 버텨야 되니까. 버티면 다시 올라가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매매 거래 동향입니다. 거래 동향. 이게 활발하냐, 한산하냐, 지수 이런 거 보는 건데, 활발한 지수가 1.9, 한산함이 80.4. 이렇게 보면 경기도권은 매매 거래 자체가 좀 뜸하다. 거래가 평택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 경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년만 못하다. 거래 전체 거래량이 줄었다. 신고가로만 지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요거는 이제 전세 거래 동향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발하냐 한산하냐, 아까 매매 시장하고 비슷해요.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뭐 평택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매물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실제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계약갱신 청구도 하고 뭐 해서 아마도 뭐 올 가을하고 내년 8월 정도에 이제 계약갱신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올 가을 내년 가을 정도에 뭔가 좀 변곡점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전세 수급 동향도 이제 수요가 많냐, 공급이 많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 요새 참 잘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로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건지 공급이 많은 건지 했을 때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세 수급지 174.3이다.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매우 적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전세가는 당분간 계속 상승, 매매가는 전세가 대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더디겠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